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 완벽한 공부법이죠. 그 4장 목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 리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 얼마 안 살았지만 뭐 느꼈던 점이 있으면은 관독을 통해서 책 리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벽한 공부법 제4장 목표 편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2018년도 1월 1일자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목표를 세우셨죠? 저도 세웠던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올해 초에 뭐 세웠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학생 여러분들은 입학하시면서 세웠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뭐 신입사원 아니 이제 직장인 분들은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뭐 입사했을 당시에 뭐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거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세우는 사람도 드문데 이 목표를 세우고 나서 디테일하게 세우는 사람은 조금 더 드물고 그 목표를 디테일하게 세우고 나서 실천까지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목표조차도 안 세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최근에는 조금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조금 더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한 번 더 목표를 상기시키고 좀 더 실천하는 삶을 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아마 이 글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올해 1월 1일에 세웠던 목표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잘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나마 나시면은 다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이 났다면은 그런 본인이 지금까지 목표를 얼마나 몇 퍼센트나 실천을 했는지 한 번 더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목표한 계획을 모두 달성하였다면은 정말 올바르고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니면 목표가 이제 본인 혹시 아니시라면은 목표가 본인 수준에 비해서 매우 낮거나 아니면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우선 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우리는 왜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죠.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는 이제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제 목표가 없으면은 계획 자체를 이제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쵸? 첫 번째 목표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당연한 이야기죠.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이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 의식을 갖고 자의식을 갖고 이제 그 목표한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중 하나이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는 현재 우리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죠. 목표 자체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꼬린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목표 설정이 없다면은 그 꼬린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결과와 같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꼬린 지점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왜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크게 책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성장 목표와 증명 목표,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장 목표는 말 그대로 성장 자체가 목표인 경우입니다. 이제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지적인 성장 자체를 꾀하려는 것이면은 이게 바로 성장 목표고요. 반대로 외적인 시선에 남들 시선, 주변의 시선 자체에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점수에만 신경 쓰는 약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 목표라고 하죠. 증명 목표는 남들한테 신경을 쓰는 게 증명 목표인데, 예를 들면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 토익을 시작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만 이제 외적인 시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 본연의 스킬을 높인다기보다는 점수만 높이는 시험 스킬 자체만 익히고 그 점수에만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토익 점수라든지 영어 점수는 잘 나올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대화를 못하는 사례를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증명 목표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저희 주변에서 증명 목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취준생들 보면은 저 또한 그랬고요. 지금도 많이들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학벌이라든지 외국어 시험, 자격증, 뭐 봉사활동,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펙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본연의 실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증명 목표 식으로 외적인 그 뭐 제도권 안에서 점수만 따려는 약간 이런 식의 스펙업이 좀 더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러한 이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를 만든 기업들,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기업들의 문제의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기업들이 증명 목표로 둘러싸인 이제 스펙으로 취준생들을 필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지원자의 실력과 이제 직무 분석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파고들면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도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 그런 기업들도 많겠지만 정말 수준 낮은 조직 문화, 그리고 비전조차 없는 기업, 또는 정말 어이없게도 임금 갖다가 장난치는 기업 등 정말 아르바이트보다도 형편없는 기업들이 수두룩한 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뭐 취업 사이트, 주변 후배들 아니면 친구들, 선배들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객관화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조직문화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은 이러한 그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독점하는 이런 형태들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정책을 정말 현실적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공정하고 체계적인 거래망 자체를 국가에서 구축해 준다든지 또한 아니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실패에 대한 이제 뭐 회생 가능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개선이 있다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취준생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기회의 폭이 다양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삼천포로 잠깐 빠졌지만 이처럼 목표는 성장 목표와 증명 목표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성장 목표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겠죠.